하동 심리 벚꽃길엔 올해도 어김없이 벚꽃이 피었습니다. 봄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면서 느낌이 참 좋습니다. 작가에겐 이보다 반가울 수 없는 계절, 다시 봄입니다. 최참판택에서 내려다보는 그 무더미 들판의 풍경은 아주 경치가 호쾌하고 느낌이 참 좋습니다. 봄은 작가의 스케치북이 깨어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하동에서 맞이하는 20번째 봄. 박현효 작가는 보다 작가답게 살기 위해 유배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하동 온 지 한 20년 됐는데요. 이게 저는 골짜기 살지만 여기 유배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유배지입니다. 근데 너무나 행복한 자리에 와서 행복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긴 유배 생활에서 작가가 발견한 건 뭘까요? 하동 악양, 인적 뜸한 산자락에 자리 잡은 박현효 작가의 집. 꽃 지금 한참이네. 아유, 제법 이렇다. 봄 햇살 아래 그간 공들여 농사지은 표고버섯도 물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양이 많으면은 여기저기 붙여주면 좋겠구먼. 시골 생활에서 농사는 필수. 한때 농사가 주업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10여 년을 그 상황버섯 농사를 해가지고 그거 수입으로 이렇게 그 산골에서 산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걸 하진 않지만 우리 저 텃밭에 이런 먹거리나 뭐 그런 간단한 농사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은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봄나무를 만나는 반가움이 큽니다. 하동 청학골에서 10년을 산 부부가 이곳 악양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10년째. 추위에 많이 강하구나. 꽃이 한창인 삼지당 나무는 악양에서의 시간을 함께한 식구입니다. 이 야생의 요 근처에 깊은 숲속에 작은 것들이 조금 몇 개 봤는데, 그 맨나무 아주 그 작은 거를 몇 개 심었다가 지금 1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세 가지씩, 1년에 세 가지씩, 근 10년쯤 지나니까 이렇게 이제 풍성해졌는데, 정원의 화해류로 아주 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동의 자연 속에서 자연의 시간표대로 살아온 작가에게 가장 소중한 공간은 역시 작업실입니다. 그림 작업은 그간의 긴 유배 생활을 기꺼이 감수하게 해준 버팀목이었죠. 그의 캔버스엔 시시각각이 다른 하동의 풍경이 담깁니다. 하동에 제가 오래 살면서 그 하동의 어떤 이미지만을 그리다가 몇 년 전부터 하동의 그냥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좀 하동스러운 느낌, 지금 새벽 그 성진강의 어떤 그 새벽의 느낌을 스케치 해온 걸 그리거든요. 아무 연고도 없던 하동으로 흘러오게 된 것도 순전히 섬진강 때문이었는데요. 하동살이 20년에 작가의 심지는 강물처럼 깊고 바위처럼 단단해졌습니다. 항상 어떤 게 더 최선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뭘 그리도 내 그림이구나 하는 어떤 그 자존감이랄까, 일종의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하동의 순한 강물과 자연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작가를 품어줬는데요. 그가 유배를 택한 건 오직 그림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림만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을 내가 벌어봐야 되겠다. 사실상 그 당시 젊었는데 그림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뭐 돈을 안 버니까 좀 안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그 당시 좀 깊은 산중 같기도 하고 좀 값싸게 들어가서 집도 짓고 이런 걸 한다고 거창서 처음 그 골짜기를 갔는데 거기 자연 속 그다음에 좀 산골에 어떤 맛을 들였다 그럴까요? 그게 점점 뭐 은둔이라기보다도 스스로 자유스러운 마음껏 그림 그릴 자유를 찾아 정착한 최초의 유배지는 거창 덕유산 산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작가는 빈집만 남은 스산한 농촌 현실과 마주하죠. 뭐 마루 밑에 개밥그릇 뭐 곳곳에 있던 물건들이 그 전에 어떤 그 사람의 정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빈집을 하나 사서 제가 수리하고 작업실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림을 막상 시작하려니 도시에서 그렸던 그 기분 말고 이 자리에서 새로운 느낌의 머릿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빈집의 그 물건들의 어떤 주는 그 묘한 감동들만 저한테 주는 거예요. 거창에 이은 두 번째 유배지는 합천. 작가는 그곳에서 댐 때문에 터전을 잃은 수몰민들을 만납니다. 다들 그 마을이 물가에 있다가 갑자기 전부 다 그 산 중턱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마을에서 산 언덕바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신 분들 제가 그 주변에 많이 보고 또 마을에서 뭐 이렇게 그 장지도 가고 그분이 알던 그분이 농사를 짓다가 다시 또 그 땅으로 그 밭으로 또 들어가시는구나. 그 땅에 그게 좀 가슴 애잔해서 돌아가는 땅이라고 이걸 둥글게 그 실제 있는 지행을 둥글게 이렇게 말아봤어요. 합천 시절 작품에는 수몰 지역 농민들의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작가가 세 번째 유배지로 택한 곳이 바로 지금의 하동. 청학고를 거쳐 악양에서 보낸 시간이 벌써 20년입니다. 하동의 꽃과 나무, 산과 바위, 폭포와 강물 앞에서 작가는 풍경을 즐기는 자연의 일부가 됐습니다. 바위 속에 내가 뭐 어떤 정원도 만들고 밭도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 그 일이 아닌 그 어떤 뭐 신선처럼 한마디로 그걸 즐긴다 그럴까요? 그걸 놀고 있는데 놀고 있는 모습을 뭐 유유자적한 모습을 여러 번 하다 보니 꼭 그 도 닦는 느낌처럼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릴 때는 저 자신일 수 있지만은 관객들을 그 자리로 초대한다는 느낌, 그 그림 속에 들어와서 이 신선함을 즐기세요 하는 그런 기분으로 사람을 잃게 됐어요. 유배 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은 뭐니 해도 산책입니다. 한국에 그래도 이 정도의 옛날 멋이 남아있는 돌담이 있는 마을은 참 드물죠. 이끼와 마삭줄이 아주 어우러진 이런 정감 있는 마을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악양에 삽니다. 돌담길이 이어지는 상신마을은 느린 걸음으로 마을의 정취를 느끼기 좋은 곳인데요. 그 길 끝에 오래된 마을과 긴 세월을 함께한 조씨 고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60년 전에 그 엄청난 소를 뭐 10여 년간인가 이렇게 그 건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끔 요 지나치면서 요 할아버지한테 인사도 하고 가끔씩 들리는 오래된 미적 감각이 있으니까 아마 뭐 작가들이든 뭐 다른 일반인들한테도 감흥이 좋은 곳 중에 하나예요. 작가가 각별히 아끼는 하동의 소소한 풍경은 이렇게 한 권의 여행서가 됐습니다.
악양에 참 제가 그림을 그리지만 그림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고 또 글을 쓰는 또 작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동 전역의 여행 이야기, 여행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이에 제가 그림으로 하동서 20여 년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림으로 그 하동의 시원함을 같이 전해주고 하동은 굉장히 많은 관광 요소가 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자. 하동에서 연을 맺은 세 작가가 함께 만든 하동 길잡이. 하동 여행 20곡에선 박현효 작가가 발품으로 그린 그림들이 길동무가 됩니다. 하동을 소재로 한 벽화와 설치 작품들이 반기는 골목길. 마을 전역이 갤런이나 다름없는 하덕마을도 작가가 자주 찾는 걷기 좋은 곳입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앉았대.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쫙 올라갔지만 조금 더 히프들을 위로. 그렇지. 아주 느낌 좋아. 그때는 파란 하늘이었는데 지금 구름이 잔뜩 낀 달 구름 느낌이 아주 그냥 낡은 느낌이지. 묘해. 찍었어. 요 근처에 사는 작가들과 외지 작가들 뭐 이렇게 2년 동안 20여 명이 요 골목길에 뭐 백화마을 같기도 하지만 나름 그 마을의 어떤 감각적인 마을의 정서를 묻어 있는 작업들로 하덕마을이라는 하덕마을 골목길 갤러리 섬등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한 5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또 재미있는 것 같아. 행제봉 안 보였는데 그냥 그 전에 그림을 작게 그려놨다나 했는데 그 전에 못 봤구나. 그림책으로 유명한 한국 화가 오치근 작가는 허물없이 정을 나눠온 후배 작가인데요. 골목길 갤러리 벽화 작업을 함께 하기도 했죠. 크게 변화를 잘 못 느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이곳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이 오고 가시면서 삭막했던 벽에 꽃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이런 그림들이 들어가니까 참 보기가 좋다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일단 먼저 좋았고요. 주변에 이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걸어서 이렇게 골목을 돌아다니고 예전에 이렇게 시골 마을들의 정취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예술 작품들을 함께 공유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어떤 사례인 것 같아요. 하덕마을에 발을 들이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 여기가 오래간만이네요, 진짜. 우와, 형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시그리도 왔어요. 아이고. 죽어도 오랜만에 언제 왔노? 오랜만에 마을 벽화 좀 보고. 요 동네 백화 보다가 그래 가다가 뭐 내려오기 비 오고 역시 비 오는 날 행제봉 주막이다. 예. 박현효 작가에겐 참새 방앗간 같은 곳인데요. 이날 두 작가가 만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항쟁은 전국적으로 이제 국가기념물로 제정도 되고 있는데 봄항쟁 이후에 이제 5.18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힘들이 봄민주항쟁의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유신에 대한 거를 대학생들이 부산서 이틀 전인가 먼저 터지지만은 마산으로 이렇게 번져 나가는 그 과정들이 좀 생생하긴 한데. 이렇게 기록물이 없을 줄이야. 난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라는 단체가 지금 마산 부산서 일종의 우리 기록 부분이 너무 그러니까 아카이브전이라고 기록화전 같은 성격의 그걸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으로 요청이 와서 그 시절 나는 그 공간에 살았으니까 그게
조금은 그 후배들한테 그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마 올 가을쯤에 전시를 할 것 같아요. 역시 김씨전. 형님, 이거 뭐합니까? 또 여기서 다 모이네. 비 오는 날 정말 때 맞춰서. 긴 유배 생활에 이런 즐거움이 없다면 서운하죠. 하동에서 어울려 사는 작가들의 특권이랄까요? 아기가 막걸리 진짜 맛있어. 아, 오늘 비가 와서 진짜. 하동 포구 82에 물새가루 이런 자리에 빠질 수 없는 주인장의 노랫가락. 팍팍한 도시 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여백은 귀촌한 작가들이 하동을 떠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뭐 한 4년 이렇게 작업실 구하고 묵고 자고 그림 그리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어떤 긴장감 같은 것들이 많이 해소됐다나 또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긴장감이 좀 너무 떨어져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적당한 긴장감과 또 자연과 더불어서 그림을 그리니까 뭐 세상을 보는 것도 훨씬 더 부드러워진 것 같고 제 나름대로 좀 더 그림에 조금 더 깊이가 있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좀 그림 속에서 많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분분한 꽃길 따라 봄이 익어가는 시간. 박현효 작가가 열일 접어두고 하동 공설운동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대대적인 벽화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그림보다도 조금 더 맑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다시 채색을 좀 더 보강하러 왔습니다. 작품 크기가 무려 10,000호가 넘는 대형 그림인 만큼 작업 과정도 녹록하진 않은데요. 장비를 동원해 밑칠부터 해야 채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방수가 내가 스케줄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거를 물감을 요 위에 바로 칠하면은 페인트가 갈라져서 다 떨어져 버려요. 페인트와 벽면을 부착시키기 위한 그 하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간 접착제죠, 일종의. 실내 작업실에서 마주하는 캔버스에 비할 수 없는 초대형 캔버스. 하동의 상징적 이미지를 담은 벽화는 누구나 오가며 보고 즐길 수 있는 오픈 갤러리인 셈이죠. 여지껏 그 화가로서 캔버스 작업으로 갤러리나 이런 전시를 통해서 한정된 관객들과 함께 그런 작업들을 보여주고 살았는데 우연찮게 요 백화 작업을 하다 보니 굉장히 큰 작업을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성취도도 좀 높지만 대중들이 또 뭐 불특정 다수인이 많은 분들이 그림을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보시고 그런 것들이 주는 뭐 일종의 공익성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감동이 좀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동에서의 유배는 박현효 작가가 하동다움을 찾고 하동다운 작품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고민 끝에 현대적으로 해석한 산수화가 나온 거죠. 이쪽이 그 자연적으로 볼 때 굉장히 그 산물 바다가 하목에 있는 그 한국에서 참 사연이 좋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닌가. 그 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하동다운 그림을 그려보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그 계곡과 뭐 산수화 같은 현대적 미감의 일종의 산수화죠. 산수화인데 관객들이 좀 시원함을 느끼고 위안을 좀 얻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그리게 됐습니다. 작업실을 야외로 확장한 벽화 작업에서 작가는 창작의 즐거움 못지않은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보는 이들의 즐거움. 작품을 나누는 즐거움이죠. 하동 서해량 마을 도로가엔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이 흐르니까 색이 많이 바랬어요. 이 자리가 아주 건조하고 너무 습도가 없다 보니까 이 하루 종일 햇볕 받고 하니까 도로 발파 작업 과정에서 흉물로 방치됐던 바위가 근사한 작품이 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세월을 입힐까 하고 조금 세월이 오래됐듯이 그 바위 표면을 채색을 하고 가운데 다행히 갈라진 느낌이 꼭 그 물이 흐를 것 같은 그래서 이게 GRC라는 시멘으로 폭포를 만들고 채색을 했어요. 로타리를 돌면서 언뜻 보기에 저기 폭포가 있었구나 하고 기억을 하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아주 그것도 즐거운 작가로서 즐거운 이야기죠. 얼마 전부터 작가는 새로운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이 나무 토막들은 바닷가에서 틈틈이 수집한 유목입니다. 원래 생명체였다가 이렇게 우리 뭐 사람으로 치면 이제 백골이겠죠. 이 백골만 남은 거지만 그 해황과 해상이 여기에 다른 어떤 그 과거를 해상하듯이 그 기억들을 이게 접목하면은 참 좋은 소재로 쓸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즘 그 유목을 모으고 이거를 또 찾아서 이걸 그림으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유목을 이용해 아픈 기억을 위로합니다. 제가 다른 오브제로 쓰려고 이런 걸 모아뒀다가 2014년에 그 세월호를 추모하는 전시를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괴롭지만 이거를 보는 순간에 이 나무 토막을 보는 순간에 그 세월호의 느낌이 그 라인에 지금 전혀 달라 보이지만 그런 이게 뱃머리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부서지고 갈라진 채 강물에 쓸리고 바닷물에 씻긴 유목엔 얼마나 많은 사연이 새겨져 있을까요? 작가는 옹이마저 반들반들해진 나무의 시간을 다시 캔버스에 불러내는데요. 덕분에 생명을 다한 나무는 회화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업이 이래서 오히려 더 자유를 느낄 수 있지만 환경을 자유스럽게 바꿈으로써 그 공간에 새로운 어떤 그 에너지를 찾아서 또 작업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래에도 아마 이 자유스러운 유배 생활을 계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도시를 떠나 거창에서 합천으로, 합천에서 다시 하동으로 작가는 여전히 유배 중입니다. 스스로 택한 세 번째 유배지 하동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며 사랑하며 창작한 그의 유배는 결코 은둔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마음으로 부단히 세상과 소통하며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현효 작가의 유배가 특별한 이유입니다.